사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이혜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평택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 지원과 아낌없이 조언을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사업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석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으로 보고드리고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신속 대응방을 상시 가동하고 표본감시 감염병 의료기관 4개소와 질병 정보 모니터링 기관 84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 감염병 관리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고위험군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 사업으로 유충 구제 활동과 위생 해충 포충기, 해충 기피제 다동 분사기를 설치 운영하고 모기 다발생 지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가 예방 접종 등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 접종으로 질병의 사전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신규 사업인 평택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으로 8월까지 760명을 접종하였으며 영유아 성인까지 생애 주기별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하여 위탁 의료기관을 66개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과 에이즈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위해 결핵 환자 등록 관리 및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HIV 등 만성 감염병 환자 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예방접종 위탁기관의 방문 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24에서 25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등 결핵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안내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차단 및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안심 기반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및 약국 등 지도관리를 신뢰하는 의학 서비스 제공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판매업소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신속 대응반 1개반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구급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의사 집단 행동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명절 연휴 기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 77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 중에 있으며 마약류 관리 및 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취급자 정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에 대비 자동 심장 충격기 현장 지도 점검을 예정이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 실전 환경 조성입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 대상 체험형 건강교육 5,092명, 아동 청소년 대상 금연 절조 프로그램을 11,149명,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1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대상으로 온라인 홈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 체조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여 79회 4,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금연 클리닉 705명, 금연지도 점검 2,369건, 금연 홍보 캠페인을 127회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건강 위해 요인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에게 건강 격차 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늘의 건강 앱 활용, 65세 이상 어르신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704명, 독거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를 3,200가구를 관리하고 만성질환 등록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상담 8,44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1형 당뇨병 환자 5명에 대하여 15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원스톱 보행 로봇 서비스를 59명 754회 장애인 대상으로 통합재활 프로그램을 103회 2,0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및 의료 지원 사업으로 조기 암 검진과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희귀질환자 9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산모 신생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에 대하여 관련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실시 중이고 행복출산 지원 사업, 출산 축하 지원금, 경기도 산후조리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인공수정 및 체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신 사정 건강관리 48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는 임신 주기별 건강상담과 영양제를 지원하고 산전, 산후, 우울증 선별 검사와 고위험군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생명사랑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군 342명을 등록 관리하고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 확대 및 경찰, 소방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기반 정신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자 대상으로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스쿨케어 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 상담실 상시 운영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트레스 측정기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강화입니다. 선제적 치매 예방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정상군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교실을 실시하였고 경도 인지장애군을 위한 인지 강화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조호물품 지원, 경증 치매 환자 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를 182건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과 지역사회 치매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 파트너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2개소를 운영하였고 치매 극복 걷기 대회 걷기 행사 실시 등 치매 예방과 치매 통합 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가 시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네, 공공의료와 공중보건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쪽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 강화를 보겠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감염병 전문 인력 4명을 확보하셨는데 그중에 4명이 전부 역학조사관으로 확보가 되신 건가요? 제가 간단히 보면 역학조사관의 자격 요건이 좀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요. 10만 이상 시군에서는 1명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송탄에는 4명을 두고 있고요. 평택까지 합치면 총 7명을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은 전문가 과정과 일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문 과정은 2년이고 일반 과정은 1년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1년간의 교육을 받고 거기에 논문 그런 거 과정을 거쳐서 역학조사관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혹시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되나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학조사관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거는 그만큼 북부 지역이 감염병에 좀 취약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죠. 대응을 선제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전문적으로 어디서 감염이 되어 있는지 차단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 활동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주한미군과 감염병 대응 공조 체계를 위한 행정 협약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주한미군과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공조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했던 건데 12월이면 이제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체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협약에 혹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한미군들이 이제 외국에서 올 경우에 감염병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내국인한테도 전파가 하기 때문에 그쪽 동향을 저희한테 바로 알려주고 네. 또 우리 또 상황을 또 알면 또 주한미군들한테도 감염이 갈 수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양쪽 내용을 공유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 다발생 지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모기 다발생 지역과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과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집기를 현재는 42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나 이런 해충들을 잡고 하는 건데요. 올해도 42대를 이제 구입을 해서 노후되거나 이제 파손이 된 데를 교체해드리고 고덕 같은데 이제 웅덩이라든가 공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데도 민원인 사실은 또한 이 온난화 기후 때문에 모기들이 서식을 많이 하고요.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빨리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내년에도 구입을 해서 이 포집기를 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모기 다발생 지역이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도 더 많다라는 얘기시죠. 예, 예. 모기 다발생 지역에 대한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쪽에 공공심야 약국 운영은 혹시 몇 개소 진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관내에는 2개소 하고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요. 1시간당 3만 원 정도의 국가비가 이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약류 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서 마약류 취급자는 주로 어떤 업종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일단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 이제 그런 마취제라든가 그 약물들을 주사하고 남은 약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 재고 파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약사나 의사나 간호사들이 그 약물들을 같이 옆에 있기 때문에 취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류 취급법에 의해서 그 재고 파악이라든가 정확하게 폐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마약류를 복용하는 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약을 음용하는 자, 뭐 이런 그런 거에 대한 현황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현황은 사실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관여하는 사법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갖고 있지 않고요. 그쪽 현황을 공유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근데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약류 이런 부분은 이제 업무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찰 업무가 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일반 약국이나 병원, 특히 이제 동물병원 같은데 취급업소에 한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경찰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그 중장년층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 사업에서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온라인 홈트레이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2개소 5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온라인인데 2개소라는 게 개소가 정해져 있다는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56명을 이제 온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근로자들을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는 이제 메일 유업에 이제 3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키고 이제 온라인 홈 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 그 보면서 이거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런 거를 운영을 했었고요. 하반기에는 우리 지금 평택 도시공사 직원들 2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에서 어떤 교육을 예.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기업체든 어디든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그쪽에 있는 사업장의 직원들한테 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온라인의 홈 트레이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예, 걸 예. 알려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첫째는 찾아가서 이 취지에 대한 부분하고 방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줌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끔 이렇게 유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네. 줌으로 관리를 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11쪽을 보면 맞춤형 치매 통합 관리 체계 강화 사업에서 그 6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가 7.1%라고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 80세 이상 치매 추정 환자 수도 나와 있나요? 전국적으로 추정 환자 수는 60세 이상으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7.1%로. 70세 이상, 80세 이상은 추정할 수가 없나요? 예. 60세 이상으로만 7.1%가 치매 환자의 추정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치매 조기 검진에서 치매 선별 검사 1,930명 중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이 483명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정밀 검사가 필요한 483명이 정밀 검사를 받았다는 건가요? 거죠. 예, 치매 선별 검사를 1930명을 했고 이 중에서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483명을 검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치매 선별 검사를 받은 1930명을 보면 네. 이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온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60세가 돼버리면 되신 분들한테 다 공문을 발송을 해줘요. 안내 문서를요. 그래가지고 오시게끔 하고 또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선별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증상이 좀 있어 보여서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과 60세 이상 그 공통적으로 보내는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상이다. 네, 네. 그러면 1940명 중에서 483명이 정밀 검사를 받았고 그렇다면 나머지 1447명은 정상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이제 뭐 이 치매 검사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우리 방문하시게 되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해서 다 뭐 그분들이 다 치매 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존 틀에 의해서 이분이 정상치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에 한번 다시 검사를 받기를 권고를 하는 거고요. 또 거기서 이제 이분은 치매, 경도 인지 장애에 좀 가깝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저희가 또 이제 그 관리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3번 이렇게 오셔가지고 판단을 또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나왔던 483명은 거기에 정밀 검사 대상이 됐던 겁니다. 여기에서 예. 1930명을 검사를 했어도 정밀 검사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사전에 동의를 하거나 또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데 정밀 검사를 다 안 하신 분도 있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밀 검사를 시킨 부분만 483명만 건수로 저희가 기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483명을 제외한 1,447명이 이제 정상으로 좀 분류가 되면 그 안에 그 경도인지 장애를 포함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계시는데 여기에서 좀 많이 걸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 검사는 그 선별 검사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 하시고 또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가서 거기에서 경도 인지 장애를 판정을 받는 분이 상당수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 1,447명 중에서 경도 인지 장애를 좀 분류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 검사 대상자로 저희가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안내를 어떻게 하냐면 굿모닝 병원이나 성모병원, 박병원에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이제 병원에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인당 8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정밀 검사는 정밀 이제 MRI라든지 뭐 CT라든지 혈압 검사 이런 부분은 전문 병원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분은 정밀 검사를 해야 될 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내를 해드려요. 저희가 세 군데 병원을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고 거기에다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인지는 당연히 알겠는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거기서 정상이라고 했는데 병원 가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 검사를 좀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점수가 이제 이 선별검사 할 경우에 30점이 만점이거든요. 전체 점수가요. 연령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경제적 수준에 의해서 23점이 커트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희도 이제 전문가가 한다 한들 좀 놓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좀 더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강화시키고 또다시 2년마다 한 번이 아닌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위험 리스크에 있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더 재검사를 좀 촘촘히 해서 빠져나가지 않게끔 저희가 잘 잡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을 그 부분이 치밀하게, 조금 네,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치밀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예. 지금 뭐 보건소의 기능하고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고 그 기대만큼 또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예산안 심의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